사실 마취는 가능한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취가 안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프 아트 원장 이만수입니다. 저는 전공의 시절에 마취과를 파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신 마취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개원을 하고 나서 많이 할 때는 3년에만 1만 명 이상의 수면 마취를 단 한 번의 마취 사고 없이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마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마취 방법이 더 안전할까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 마취는 가능한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취가 안전한 것입니다. 마취에는 크게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수면 마취도 전신 마취의 일종이기는 합니다.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의 차이는요, 수술 중 환자가 자발 호흡을 하느냐, 즉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하느냐, 또는 호흡을 정지시켜서 강제로 인공호흡 장치로 달아서 호흡을 하느냐 하는 그런 호흡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수면 마취는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취라기보다는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수술이 다 끝나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 없고 환자는 수술이 끝나면 몇 분 내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회복이 빨라서 환자 몸의 부담이 훨씬 더 덜 갑니다. 이런 수면 마취를 하면 수술 중 환자가 몸을 약간 움직일 수는 있는데요. 가슴 수술의 경우는 미세 수술이 아니라서 환자가 몸을 움직인다고 하면은 혈전 예방에 도움이 돼서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케타민이라는 주사를 주입하게 되면 바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술에는 지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리도카인이라는 국소 마취제로 절개 부위를 국소 마취를 하고 환자가 움직이면 추가로 케타민을 주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가슴 관련 수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가능합니다. 성형외과 수술이 빠르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수면 마취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단점은 프로포폴이 전신 마취를 하는 가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용이 더 나가고요. 드물게 중독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긴 합니다. 수면 마취를 한 달에 여러 번 이상 한 경우, 평소에 이제 불면증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수면 마취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건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수면 마취를 할 때는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호흡 증세가 있는 환자는 자발 호흡에 문제가 안 되게 수술 중에 모니터링 장치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흡연을 많이 하는 환자일 경우에는 기도에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시 석션을 해주면서 하기도 합니다. 수면 마취를 많이 하다 보면 해볼수록 사실 환자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수술실에 의사가 최소한 2명이 들어갑니다. 수면 마취를 하는 의사, 그리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들어가고요. 또한 최소 간호인력 3명이 추가로 투입이 돼서 안전하게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환자가 편하게 숨을 쉬는지 지켜보면서 중간중간 경우에 따라서 고개를 살짝 들어주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는 잠을 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관찰하게 되면 안전하고 또 환자 몸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공호흡을 하는 전신 마취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전신 마취하는 방법은요, 석시니콜린이라는 그런 근육 이완제를 혈관을 통해서 주사를 하게 되면 전신의 근육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호흡 또한 완전히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의 입을 벌리고 기도를 확보한 후에 긴 관을 삽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할루탄이나 엠플루안이라는 특수한 마취가스를 산소와 함께 공급을 해줍니다. 이 경우 환자는 전혀 1mm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즉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수술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인공호흡 장치에 의존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 아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아주 깊은 마취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뇌수술이나 큰 수술, 장기 수술, 신경 접합 같은 이세 수술이나 또는 외과 수술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마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공으로 기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전신 마취를 하는 동안에는 폐나 또는 내장의 장기가 마비가 오기 때문에 스스로 마비가 풀릴 때까지는, 장에서 가스가 나올 때까지는 꼭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취로 한번 폐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폐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게 스스로 기침을 지속적으로 시켜주고, 그리고 또한 반드시 하루에서 3일 정도는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마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에 이 전신 마취에는 요도에도 관을 삽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나 이제 삽입하는 과정에서 요도에 통증이 생기거나 상처에 의해서 출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신 마취 시에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공기 튜브 같은 것으로 몸을 마사지하듯이 움직여주면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몸을 장시간 움직이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혈전 같은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 시에 들어가는 강력한 가스 마취가 어떤 간 독성이 있어서 아주 드물지만은 간 괴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무력증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 후에는 자발 호흡이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지만 사망 확률이 존재하는 사실 아주 깊은 마취입니다. 그래서 이 성형수술, 특히 가슴수술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면 마취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합니다. 가슴 수술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수면 마취로는 절대 안 된다고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성형수술을 수만 명 해본 경험이 없으면 수면 마취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할 수 있어서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신 마취를 하면 환자가 전혀 안 움직이니까 의사가 수술할 때 조금 편한 면은 있겠죠. 그런데 환자에게는 아주 깊은 마취이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 수술 중 환자 몸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수면 마취 시에는 환자가 몸을 움직일 수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체크를 하고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신 마취를 할 경우에는 환자가 어떤 상황에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도 모르고 계속 수술을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 흡입일 경우에 근육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하는 그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요, 지방 흡입이 가느다란 관을 갖고 하게 되는데 복부를 관통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관통한지도 모르고 계속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올 수 있는데, 수면 마취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 흡입을 하다가 야변 관으로 근육을 닫게 되면은 근육 수축에 의해서 근육에 힘이 확 들어갑니다. 관이 복부 근육을 뚫을 수가 없게 돼요. 환자의 반응에 의해서 의사가 당장 그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완전히 전신 마취를 하고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키면 환자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환자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면 마취가 수술 결과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이점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슴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 모두 가능합니다. 이 중 의사가 선호하고 잘 하는 방법으로 마취를 하는 것입니다. 성형 수술을 하는 의사는 대부분 수면 마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환자 몸에도 부담이 적은 수면 마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수면 마취에 대한 실제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환자는 스스로 입원을 해야 돼서 입원하는 시간이 생기고 입원비도 발생을 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힘든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면 마취로 가능한 수술이라면 불필요한 전신 마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